우리가 흔히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한 사람의 아주 내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 씨앗이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한국 미술사의 정말 위대한 보물이죠. 안평대군의 꿈이 빚어낸 한 걸작, 그 뒤에 숨겨진 한 소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꿈을 붙잡고 싶소. 딱 이 한마디. 1429년, 이제 겨우 11살이 된 어린 왕자가 뱉은 말인데요. 이 미스터리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눈을 뜨면 사라져버리는 걸 붙잡고 싶다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한 아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국가적인 보물로 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14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당시에는 이용이라고 불렸던 안평대군의 혼례날이었어요. 세종실록을 보면요, 기록은 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조하죠. 안평대군 이용이 좌부대원 정연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이게 다예요. 역사라는 게 보통 이렇게 사실만 딱 나열하고 끝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한 줄의 기록, 그 뒤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 차가운 기록 뒤에는 어떤 현실이 있었을까요? 바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11살의 왕자 이용, 그리고 가리개 너머에 있는 13살의 신부 정인정. 서로에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냥 두 어린아이가 있었을 뿐이죠.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어린 왕자, 이용이었습니다. 낮부터 품 안에 숨겨뒀던 종이를 슬쩍 꺼내 건네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 아직도 등잔불에 남는다. 와, 딱딱한 격식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섬세하고 관찰력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첫 신호였죠. 그리고 그날 밤, 신부가 물어요. 나중에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꿈을 붙잡고 싶소. 바로 이거예요. 눈을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들,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다는 이 열망이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조선에서 가장 위험 있는 인물이죠. 바로 세종대왕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두 아이의 내면 세계가 또 한 번 아주 흥미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임금 앞에서 시를 짓는 자리였어요. 이용은 연못 위 꽃잎에, 그리고 정인정은 낯선 궁궐의 사물에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두 사람의 시가 조용한 관찰과 내면의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꼭 닮아 있다는 거죠. 아들의 시를 들은 세종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잘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통찰이 담긴 조언을 남기시죠. 시를 쓰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오래 붙든다. 너는 그것을 잃지 마라.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남다른 관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격려해 준 겁니다. 이 말은 어린 왕자의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졌겠죠. 자, 이제 이야기는 왕자의 가장 사적인 공간, 그의 서재로 이뤄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진짜 열정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아내 정인정이 우연히 들어간 서재는 그냥 책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 잊히기 전에 붙잡아 두려는 생각의 파편들이 가득했어요. 짧은 시 한 구절, 잊히기 전에 라고 휘갈겨 쓴 메모, 글이 담은 산 그림까지. 이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들을 어떻게든 기록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여러 쪽지 중에서도 특히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꿈속길은 낮보다 밝고 깨어나면 좌취가 없다. 생생하지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꿈의 본질에 그가 얼마나 깊이 매료되어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자기가 반복해서 꾸는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방금 쓱 지나간 듯한 기척이 느껴지는 그런 신비로운 산길에 대한 꿈이었어요. 바로 이 꿈이 훗날 그려질 그 위대한 걸작의 구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내면 세계를 마주한 정인정은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문 하나를 넘으니 말하지 않은 마음이 먼저 있었다. 이건 뭐 남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소년의 소망이 어떻게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이 걸작의 탄생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붙잡고 싶다는 어린 시절에 아주 강렬한 소원이 있었고요. 둘째, 그 소망을 절대 잃지 말라는 아버지이자 왕의 격려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담아낼 거체적인 주제, 바로 반복해서 꾸던 그 꿈이 있었습니다. 1429년 어린 왕자가 꿈속 산길에 대해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447년이 되었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안평대군의 그 꿈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의 손을 통해 마침내 목류도원도라는 불후의 명작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번뜩이는 영감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처럼 아주 어릴 적부터 품어온 개인적인 소원과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평생에 걸친 조용한 관찰을 통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혼례 날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방 안에는 11살의 왕자와 13살의 신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그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아주 먼 미래에 피어날 복숭아꽃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조용히 시작된 꿈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닿게 되었는지 그 깊은 여운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